간밤 미 연준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몇몇 위원들은 지속적인 자산 매입이 2013년 말 무렵까지는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보였지만 또 몇몇은 금융 안정성이나 연준 대차 대조표 규모에 대한 우려를 띠며 2013년 훨씬 전에 자산 매입을 늦추거나 중단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간밤 미국의 고용지표는 엇갈렸습니다. 미국 ADP는 지난해 12월 민간 고용이 21만 5천 명 늘어났다고 밝혀 전문가 예상치 상단인 21만 명도 웃돌았지만 크리스마스 연휴로 변동성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29일까지 일주일간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는 전주 대비 1만 건 늘어난 37만 2천 건으로 집계돼 예상치 36만 건보다 부진했습니다. 중국의 작년 12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6.1로 전달에 55.6보다 0.5포인트 올랐으며 넉 달 내 최고치를 그렸습니다. 앞서 나온 제조업 지수와 종합해볼 때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7.8% 성장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는 18일 지난 분기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특허 괴물 인터디지털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새 특허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디지털은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3G 및 4G 통신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면서 미국 무역위원회에 수입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디지털은 또 미국 델러웨어주 법원에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특허 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재정절벽 협상 타결에 환호하면서 많이 올랐던 증시. 하루 만에 30포인트를 당겼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어제 한 20포인트 내주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20포인트가량 더 내어주면서 사실상 재정절벽 피했다라는 호재 이전 지수대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코스피는 2,000에 갇혀 있는데요. 외국인도 옵션 만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현선물 동반해서 팝니다. 현물의 사자로 돌아선 것도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기관도 일단은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수급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해 보이고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조정세가 확연한데요. 코스피 쪽 흐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여전히 베이시스는 그래도 살아있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도 한 3천억 원 정도 유입될 모습이지만 코스피는 15포인트가량 아래쪽입니다. 오늘 장중 저점은 조금 전으로 2001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약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도 2000 테스트가 지금 다시 연초 몇 거래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약간 우려를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가까이 추가 조정을 받고 있죠. 자동차주도 오늘 부진합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죠. 오늘 외국인 그리고 기관 같이 양 매수 걸려 있고요. 개인들은 또 팝니다. 504.14 지금 현재가 장중 고점 정도이네요. 500선 하루 만에 어제 내줬다가 500선을 하루 만에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요즘 중요하죠. 네, 전일 마지막에 2원가량 더 빠지면서 1061원대 중반에서 끝냈던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늘 QE가 종료될 수 있다, 올해 내에 이런 FOMC 의사록 내용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달러화가 강세를 띠자 오늘 다시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오늘 1064원 50전, 3원가량 위쪽이네요. 네, 계속 쉬다가 이제 새해 첫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니케이 보니까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엔 약세 그리고 재정절벽 해결 이슈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늘 1700선대 부근까지 올라와 있네요.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증시 전망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한맥투자증권 이동수 센터장님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올해 코스피 2350포인트까지 내다보신다는데 3분기가 고점, 이유 들어보고요. 호재에도 불구하고 진시가 이틀째 조정입니다. 본격 상승은 언제쯤 나올까요? 더불어 원화 강세, 엔화 약세 기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에 따른 자동차주 영향력도 점검받겠습니다. 이슈 진단 받아보는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넘어서도 점검 요인은 넘쳐난다고 하시는데요. 다음 주 옵션 만기도 있죠? 증시에 부담 줄까요?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전략도 챙겨드립니다. 일주일간 수익 낼 종목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이 오늘 위메이드 주목하라고 하실 모양인데요. 모바일 게임 매출 증가와 카카오톡 모멘텀도 기대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2013년 증시 전망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맥투자증권 이동수 리서치 센터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제 새해 첫 주 막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덧 다시 2000에 갇히니까 이게 2050, 막 2200 이렇게 가기가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우려도 갑자기 듭니다.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 궁금한데요. 예,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올해 2013년도 코스피 연간 밴드를 하단은 1900포인트, 그리고 상단은 235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점상으로는 한 3분기 정도의 고점 후 4분기 완만한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하단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부담스러운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의 2월 말에 있을 채무한도 협상이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연말이 아니라 연 중간에 조기 종료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보는 2,300포인트에 근접하는 어떤 상승 요인 부분은 작년 말부터 해서 중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뚜렷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채무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면 민간 부분의 디레버리징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그 가계나 기업 부분에서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비나 투자 활력이 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부동산 시장도 회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부분은 아무래도 신정부가 출범하면 재정 지출을 상반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내수 부분에서 상당한 그 활력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2350은 3분기 정도에서 찍을 수 있다라고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호황제까지 짚어주셨는데 당장 많은 분들이 이제 연말, 작년 말에 얘기를 했었던 1월 효과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새해 첫 거래일부터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라는 의외의 뉴스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갔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너무 반짝 호재로만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1월 효과 기대하고 계신지요? 우선 1월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재정절벽 협상이 사실 타결은 됐습니다만 이게 그 절반의 타결로 지금 머문 상태고 앞으로 또 재정 지출을 어떻게 축소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에 또 2월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미국이 재정절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완화됐기 때문에 2,000포인트에 지금 올라서서 좀 시장이 조금 조정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엔 좀 부분적인 리스크 완화라고 보고 앞으로 좀 점진적인 상승 이런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급 부분에서도 조금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 세계 최대 뱅가드 ETF 펀드인 그 뱅가드가 그 벤치마크를 MSCI에서 FTSE로 이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변경을 하게 되면 연초에 그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의 좀 수급 부담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1월 효과를 아직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상반기 재정 투입이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원만하게 좀 타결이 된다면 2월 이후부터가 좀 본격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1월 효과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가는 타이밍은 2월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이제 중국의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이번에 이제 4분기 성장률도 1월 중순이면 발표가 되잖아요. 한 7%대 후반 정도 컨센서스가 잡히는 것 같은데 중국도 이제 한 8%대 성장 올해는 기대를 해봄직한지 미국까지 G2 경기 회복 예상 한번 들어보죠. 예. 그 중국이 작년 3분기에 7.6% 성장을 하고 아마 그쪽 그 3분기 GDP가 좀 첫 최저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 교체 이후에 내수 부양 기조가 좀 완만하게 진행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회복을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중국 제조업 지수가 지난 연말 발표된 그 12월 지표를 보면 기준선이 50을 넘어서면서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는 아마 8% 초반대로 이제 들어서고
그 하반기 들어서면 한 8% 중반까지 그 완만하고 그리고 또 견고한 회복을 보여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미국 경제는 아무래도 그 재정절벽 협상과 관련돼서 세수 확대라든지 또 재정지출 축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률은 1분기까지는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분기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회복 그리고 민간 부분의 딜레버리징 완료 효과로 상당히 그 뚜렷한 회복 즉 성장 속도가 좀 탄력을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시장에서 또 하나의 화두를 할 수 있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에 어느 쪽 수익률이 더 빠르게 날까라는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1월 달에는 뭐 뱅가드 이슈 등이 있어서 대형주 수급에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연 전체를 좀 전망해 달라고 하면 너무 무리가 될까요? 네, 우선 그 작년 그 연말 정도부터 해서 보면 주식시장의 변동성 리스크가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S&P 그 변동성 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져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리스크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지켜보기에 올해 1분기를 이후로 경기 부양의 효과로 좀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국면에서 저희가 그 과거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소형주와 대형주의 상대적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월등하게 소형주의 그 상대적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좀 소형주 쪽에 그 무게 중심이 더 갈 것 같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대형주보다 소형주 쪽에 더 많이 모여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인플레이션 감안해 보면 중소형주가 더 빠른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전망을 또 해주셨네요. 환율 전망 한번 들어보죠. 뭐 원달러 환율이 최근 이렇게 오늘은 좀 되돌리지만은 1,060원대 초반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엔화 약세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돼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아베 총리의 얘기처럼 90엔대 간다면 원달러 환율도 1,050원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수출주 전망도 함께 묶어서 좀 요청드리죠. 예. 우선 그 원화 환율은 최근에 워낙 속도가 빠르게 떨어져서 일단 시장에 좀 수출주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속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중기적 특히 2013년 전반적으로 보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300억 달러 정도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그 정도 그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국면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속도의 문제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 대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엔화 약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아베 그 총리가 들어서면서 특히 일본 은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강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엔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경기 부양의 효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날지는 좀 쉽게 그 진단 내리기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를 90엔 이상으로 끌어가려는 정책 의지는 있겠지만 그것이 펀더멘털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속도는 좀 제한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수출주의 영향의 부분에는 그 원화 강세가 국내 요인에 의해서만 무역수지 흑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만 해도 올해 내내 좀 지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투자 관점에서 섹터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특히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IT에 비해서 환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멀리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얘기가 좀 나왔었던 전차 군단에 대한 향수는 내려놓고 자동차주는 포트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갖고 가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군요. 아까 소형주가 더 빠른 수익을 낼 수도 있는 2013년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2013년 유망 섹터를 좀 넣은 포트폴리오 전략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선은 그 IT 부분은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네. 한 9조 원 정도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전자 과거에 그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는 시장에 좀 삼성전자 주가에 좀 조정이 좀 보여줬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도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뭐 스마트폰 호조가 계속되고 반도체 부분도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에 있어서의 IT의 주도 이 부분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가 작년 연말부터 좀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학이나 철강의 어떤 저가 매수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면 이제 부분적인 경기 부양이 아무래도 그 건설이나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질 것으로 보여져서 우량 건설주 쪽도 좀 투자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화학, 건설, 그리고 철강 쪽은 1분기 이후에 더 빠른 수익률이 중소형주에서는 알 수 있으니까 1분기 내에 트레이딩하는 정도로만 호흡을 짧게 볼 필요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 중소형주 끝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중소형주 쪽은 아무래도 그, 에, 그 제약이나 네. 특히 이제 그 환율 하락의 영향에서 많이 그 수혜를 받고 있는 뭐 제약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이나 철강 부분에서도 사실 그 부품이나 이쪽에서 그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오는 그런 그 종목들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 하락의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상당히 그 올해 특히 앞으로 한 1, 2개월 동안 상당히 그 관심 있는 종목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2013년 증시 전망 마지막 시간 대미를 장식해 주셨던 분은요. 한맥투자증권 이동수 리서치 센터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수렴 이후에 변동성이 나올 거다 했는데 뭐 재료가 조금 이렇게 나오면서 위쪽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좀 2,000선에 갇히는 모습, 갭으로 뚫었기 때문에 2,000이 이제 좀 덜 빠지겠다 했는데 뭔가 좀 위태위태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변동성이 위로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아래쪽으로도 작용이 되는 게 이틀 동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변동성 문제가 조금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합지수 연초 상승폭 모두 다 반납했죠. 지난해 종가가 1997포인트였고요. 오늘 저점이 2001포인트, 지금이 2006포인트니까 거의 다 반납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어제 오늘 조정을 보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IT하고 운수 장비 업종이 각각 3%, 5%씩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업종들이죠. 1위가 삼성전자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종가 아래로 내려온 상태고요. 현대차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죠. 급락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1, 2위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수는 약간 좀 올라왔다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해보다 한 8포인트 올라왔죠.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온기가 전해지는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다. 종목별 흐름에서 차별적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205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또 박스권 양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종목별 차별화 이쪽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따 나중에 포트폴리오 전략 쪽에서 다시 논하고요. 재정 절벽 이슈가 넘어갔다고 그래서 모든 그런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 또 경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같이 그러한 것을 시장이 인식하는 듯한 그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연초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벽 넘어섰어도 점검 요인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대외 환경 요인을 좀 점검을 해보자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지표 개선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준 내에서도 그런 양쪽 완화를 연내 이제 종료를 할까 생각이 나오는 것 같고요. 모니터링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환율 시장, 이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듯이 자동차주가 망가진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자동차 쪽이 11월에도 한번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지금 가격대가 거의 11월 가격대로 돌아선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요. 그때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현대차의 그 주가 흐름은 원달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엔달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엔달러가 요새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급하게 지금 절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원달러가 반등을 하는데 왜 수출주들이 반등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계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엔화는 엔달러가 무려 1% 넘게 지금 절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화 절하폭보다 훨씬 더 높고 이 속도가 가파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엔달러 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한번 엔달러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1차적으로 한 88엔까지는 그냥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만약 여기서 조정을 거치고서 또 올라간다면 한 95엔까지도 가능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나 지금은 이 역회된 숄더의 오른쪽 어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쪽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본 경쟁 업체하고 구도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본 증시가 오늘 지금 연초에 개장을 안 하고 있다. 오늘 개장을 했는데 거의 한 2.8% 지금 오르고 있죠. 수출주 위주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이해가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쪽으로 그만큼 악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이익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겠죠. 엔달러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엔달러 문제가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업종으로 좀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가격 경쟁력이 지금 감소된다, 좀 후퇴된다 이런 문제 말고 미국 점유율에 대해서도 오늘 또 뉴스로 나오는 것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미국 점유율이 토요타한테 좀 상대적으로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고 해외 시장이 파이가 커졌는데. 우리 자동차 업체들 현대나 기아차가 나가서 판매를 증가시켰어도 그 파이의 증가폭만큼 크지 못했었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경쟁이 그만큼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엔화가 더 경쟁력을 갖춰주게 만든다. 이 점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주가 측면 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현대차 흐름 PBR 1배 수준이 20만 원대죠. 만약 이게 깨진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한 1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18만 원 가격대가 유로존 우려가 극대화되던 그때 가격대죠. 작년 가격대인데 그 정도 가격대까지도 한번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PBR 1배 수준 가격대 이하로 내려갔을 때 과연 매도를 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엔화 부분 말고 이 중국이나 미국 쪽의 이 경제지표 개선 추이가 지속되는가 이 점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재정 절벽을 넘어섰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나 이제 가계 쪽에서의 어떤 소비나 투자 쪽에서의 심리가 살아나는지 실질적으로 지표가 변화가 되는지 이쪽을 또 봐야 되는 것이고요. 주택 고용뿐만이 아니라 이 소비 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부유층에 대해서 증세 조치를 취한 이후에 소비 동향이 어떻게 또 실질적으로 변화되느냐 이 점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소비 지표 1월에 나오는 지표는 사실 이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일단 참고적으로 중순 이후에 다음 주 초에 하나 있고 중순에 또 자리 잡아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 지표 쪽은 미국 쪽의 경제 지표 하나 더 추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경기 개선을 소비 지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 쪽도 한번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1.9%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약간씩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주식시장의 금리 인상이 악재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의 문제고요. 보통 미국 시장의 경우는 한 2.5% 수준까지는 인내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이런 미국의 금리가 약간 좀 올라가는 그런 상향 트렌드가 나타나고 한다면 결국 글로벌 유동성에서 이 채권에서 주식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 요인도 추가된다는 그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는가 앞으로 변화 요인 중에서는 미국 쪽의 이 실질적인 지표,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쪽이나 아니면 고용 쪽 이쪽이 아니라 소비를 비롯해서 실질적인 지표들의 변화 여부 이쪽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죠. 수급 얘기하는 데서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배당 이후에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보면 뭐 늦어도 3월 동시 만기 혹은 이번 1월 만기에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좀 쏟아질 수 있다 매물로 그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베이시스는 아직까지 양호를 넘어서 초강세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 베이시스가 놀라울 정도로 초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베이시스가 이론가가 선물 이론가가 266.75포인트인데 268포인트 가까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종합지수, 그러니까 현물 주식 지수는 갭을 메웠습니다. 올 초에 생긴 상승에 갭을 메웠는데 이 선물 쪽에서는 이 베이시스가 강세이다 보니까 이 갭을 아직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그런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익 거래가 쏟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갭을 메우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때 결국 이론가에 근접할 때 그때가 이제 차익 거래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추이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이시스 추이가 변할 수 있는 지수대가 올 초 갭 발생 지수대다. 이 점을 좀 유의 있게 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선물 지수로 한 266포인트에서 267.80포인트가 이 갭 발생 지수대인데 여기를 메우러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하고의 직접적으로 차익 거래가 연계되어 있는 차익 거래가 얼마나 되느냐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통 한 3천억 정도 수준 이하로 놓고 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다음 주에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 옵션 그 만기일 같은 경우는 그날을 뭐 D-Day로 생각하는 그런 주체가 있어서 포지션을 그렇게 설정하는 그런 시나리오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조정은 베이시스 이외에서 나타날 그런 상황은 별로 크지 않다. 지금 옵션 만기일로 날짜가 다가오고는 있지만 오히려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선물 쪽의 베이시스 추이를 오히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짤지 여쭤보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인데 역시 IT하고 특별히 산업재는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은 극대화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 갈 수 있을까 하셨던 은행주 쪽하고 증권도 굉장히 같이 다 움직이는 바람에 뭐 순환매 얘기도 좀 있었고요. 이제 어떤 쪽을 트레이딩 해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융 쪽 여전히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포트폴리오 공개해 주세요. 저는 금융주 쪽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동차 업종하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은 덩달아 오른 종목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자동차 업종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N 약세 기간 동안에 자동차 업종 반등을 했었죠.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할 때 순환매랍시고 해서 덩달아서 또 이렇게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금융주 안에서 놓고 봤을 때 대표주 이외의 업종 대표주 이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오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 구조가 엉망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개선이 될 때까지는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T하고 화학산업재 쪽 대형주는 이쪽에서 좀 트레이딩을 계속 지속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괜히 더 포트폴리오의 폭을 스펙트럼을 좀 넓힐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고가 개별 재료 쪽이 오히려 더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벌써 신고가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가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는 시작할 무렵이고 주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신고가 개별 재료 쪽으로 오히려 신경을 써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신고가 흐름의 종목들이 지금 계속 숫자상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조정 장세가 나타날수록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처럼 대형주보다 이제는 종목별 차별화 또 이쪽 실적 시즌에 맞춘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050 못 넘고 박스권이라면은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앞서 해주신 바 있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마감 전략을 포함해서 다음 주 혹시 IPO 일정이 있는지 그리고
1분기 내 IPO 일정을 잡고 있는 기업 중에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없는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영업부 권영문 차장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 사실 지난주가 작년이었었고 올해 이제 처음 뵙는데 뭐 재정 절벽 관련해서 하나의 이슈는 지금 걷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돌아보면 작년에 IPO 얘기는 뭐 거의 없었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정말 IPO 시장이 엉망이었고 사상 최악이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좀 얘기들이 많을까요? 이게 네. 시장이 가야 IPO 시장도 살아나는데. 네,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IPO 되어서 이렇게 들어온 종목 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서 IPO 그 거래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 종목 수 자체가 상당 부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IPO 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의 어떤 그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오면서 올해는 상장 예심 통과되는 율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반증을 하는 일례로 네. 작년 연말에 마지막 세 번째 주였죠. 그때 예비 심사 통과 종목들이 보통 이제 한 2종목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한 네. 5종목 이상이 동시에 통과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증을 하고 있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올 초 뭐 더 좁혀본다면 1분기, 더 좁혀본다면 한두 달, 1월, 2월 정도의 상장 예정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뭐 상장 예비 심사 뭐 승인 뭐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우선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이미 된 네. 그런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해가지고 한 15개 종목이 이미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된 종목인데요. 네.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 그리고 이름 기네요. 네, 아이원스, 그리고 세오 로보트, 제로투세븐, 윈팩, 그리고 아주베스틸, 네. DSR, GD, 삼목강업, 우리ENL, 그리고 아이센스, 포티스, LG 실트론, 네. 여의시스템, 코렌텍, 이렇게 총 15가지 종목이 이미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되었습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된 종목들은 보통 6개월 이내에는 상장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반기 내에는 적어도 상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상장 예비심사 청구된 종목이 네. 2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엑세스 바이오라는 한상 기업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대표 오너가 우리나라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넥스플러스라는 회사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상장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넣어놓은 상태고 예비심사 통과가 된다라면 이 종목들도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처럼 6개월 이내에 아마 상장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예. 자, 무엇보다 상장을 미뤘던 이제 대여들이 IPO 시장에 좀 몰려오는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1월에만 7개사의 공모주 청약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워낙 그 IPO 종목 자체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예심 통과는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네. 그 대신에 이제 가치 평가를 할 때 기업들의 공모가를 가치 평가를 할 때 이게 높게 과대 평가가 된다라면은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투자자들의 손실, 투자자들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공모가 밴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매겨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네. 우선 이번 1월달에 첫 종목으로 삼목강업이라는 종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의 청약일은 16일,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7일, 18일 청약 예정일인 포티스, 그리고 21일, 22일 청약 예정이 되어 있는 아이센스, 그리고 24일, 25일 우리ENL, 28일, 29일 코렌텍, 아이원스 이 2종목이 같은 날 청약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2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양일간 GD라는 종목이 청약 예정 일입니다. 그리고 6일과 7일은 또 제로투세븐 청약 예정이
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공모주 청약 일정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올해보다 조금 온기가 돌 수 있는 IPO 시장을 기대해 보면서 이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으로는 어떤 기업을 주목하고 사실은 뭐 IPO 쪽에 워낙 이제 장기가 있으셔서 저희가 특별히 코너를 마련을 했으니까 아마 뭔가 남다른 시선으로 꼽아오셨으리라 기대가 되거든요. 네, 우선 일단은 IPO 되는 종목의 어떤 비교업체들의 주가 수준이 어떠냐, 그에 비해서 공모가 밴드 수준이 싸냐, 이런 부분들이라는 관점 하나랑, 네. 그리고 매출액 성장과 이익 성장이 동반이 될 수 있는 회사냐, 이런 네. 부분들 관점에서 우선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되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 능력과 더불어 약간 아직 지금 상장이 안 됐지만 비슷한 어떤 형태의 일을 하는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공모가가 비싸나 싸냐 그 기준으로 골라오셨다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에 지금은 아직까지 비상장으로 있지만은 시장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네네. 있고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종목은 혈당 측정기 및 그리고 혈당 스트립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기존에 이제 장내에 상장이 돼 있는 업체로는 인포피아라는 업체가 있고요. 특히나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혈당 측정기뿐만 아니라 혈당 스트립을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 스트립은 결국에는 그 혈당 측정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소모가 될 수 없는 소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좀 더 가치 평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수요 예측 앞두고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이센스처럼 헬스케어 업종에 포함된 종목인데요. 네. 인공관절을 제조를 하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현대차 그룹의 맞사위인 선두훈 대표가 오너라는 점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고요. 네네. 그래서 현대 위아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지금 지분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든든한 현대차 그룹의 뒷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GD라는 종목입니다. 작년 연말에 아바텍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 네. 들어와서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았었죠. 마찬가지로 GD 또한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패널, 슬리밍 및 식각을 하는 업체이고요. ITO 공정까지 향후에 신규 사업으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태블릿 PC 쪽에서의 어떤 애플 태블릿 PC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된다라면은 GD의 매출액 성장 그리고 이익 성장은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비교업체로는 장내에 솔브레인이라든지 그리고 캠트로닉스 그다음에 아박텟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비교업체들의 어떤 주가 수준이라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몰려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들어왔을 때 어떤 관심도는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으로는요.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입니다. 유아동용품을 만드는 업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선 당선자가 저출산 관련해서 어떤 그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비교업체인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시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공모가 밴드를 볼 때 이런 회사들과 비교해 볼 때 많이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으로는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합성 신약 개발 업체이고요. 지난해 12월 달에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항생제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총 1억 3,895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네. 장내 비교 기업으로서는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LG생명과학 그리고 크리스탈 지노믹스 그리고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LG생명과학이
당뇨병 치료제 신약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국적 제약사와 네. 어떤 계약과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마일스톤을 받을 예정인 그런 기대감이 충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도 작내 3월 달에 상장 예정인데요.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쪽에 GD 그리고 유아용 용품 만드는 제로투세븐 무엇보다 바이오 쪽 소개가 좀 많았네요. 아이센스, 코렌텍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까지요. 자, 언젠가 이런 종목들도 또 우리 권영무 차장의 포트에 들어갈 날이 오겠죠. 일단 IPO에 특기가 있으신 분이라 저희가 특별히 이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에 특별히 신규 추천주는 없다고 들었는데 기존 권영무 차장님 포트 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자, 권영무 차장님의 포트는 LG상사가 지난주라 그래봤자 작년 말이었죠. SBS 콘텐츠 허브하고 교체 매매가 이루어졌었고 비중이 가장 컸었죠. DPC가 15%, 성은캅셀과 STX 조선해양이 각 20% 자리했었습니다. 수익률은요. 자, DPC가 34% 수익 찍으면서 목표가를 오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상향하면서 더 끌고 가실 생각이신 것 같고 성은캅셀과 조선해양은 조금 조용한 가운데 LG상사 잘 바꿨네요. 예, 바꾸자마자 신고가 오늘 또 새로운 그런 가격대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5만 원 찍었었는데 LG상사하고 DPC만 빠르게 AS 들어보죠. DPC 일단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DPC 이번 주 들어가지고 특히나 대량 거래 실으면서 이제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 상향의 이유는 그만한 리데이팅이 될 만한 이유들이 정황들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최근 들어서의 어떤 그 벤처 캐피탈에 엑시트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실상 IPO 해서 이렇게 엑시트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네. 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앞서도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올해 들어서 이제 IPO 되는 종목 수라든지 그다음에 예비 심사 통과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벤처 캐피탈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했던 종목들의 IPO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예. 거기에 대한 그 가치분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표가를 3,83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싣고 난 다음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목표가까지 충분히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56,8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종목 변화 크게 없고요. DPC가 목표가 찍고 더 갔는데 목표가를 더 올리시겠다는 가격 조정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새해 처음으로 만나 뵀었던 우리 권영무 차장님과는 인사 나누겠고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정도 공략해볼 만한 종목 없나 궁금하시다고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함께 해주십시오. 다이어리 먼저 펼쳐봅니다. 자, 일주일 정도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채워지고 있는 다이어리. 오늘 왕관은 이기택 과장님이 쓰신 것 같은데요. 자, 공통점은 CTC바이오, 서원인텍 모두 재추천된 종목이라는 점이고요. 서원인텍 재추천하자마자 오늘 곧바로 수익 내면서 왕관 쓰셨습니다. NHN이 쉽게 매수가 회복을 한 다음에 안착을 못해서 안타깝고요. 링네트 이미 익절됐죠. 현재 가격도 뭐 익절가 정도입니다. 모토닉 어제 자동차 부품주 같이 밀리면서 오늘 다행히 밑꼬리 달긴 했는데 손절가 약간 건드린 상황입니다. 자, 이기택 과장님 왕관 쓰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이투자증권으로 가서 이기택 과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네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이거 서원인텍 재추천하셨는데 곧바로 왕관이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AS 부탁드릴게요. 일단 서원인텍처럼 오늘 파트론 몇몇 휴대폰 부품주들 신고가 갱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2분기 상반이나 1분기 말 정도 되면 갤럭시 S4가 삼성에서 차기 기대작으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움직임이 좋은데 그중에서도 실적이 제대로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주가 레벨업되는 진행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을 하면 많이 떠올리시는 게 휴대폰 부품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이제 연성 PCB, FPCB 관련주, 그리고 케이스 그런 종목들인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를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전략 유효하고요. 일단 6개월 내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렸는데 2달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오늘 기관에서도 연속해서 매집해서 들어오는 걸 봤을 때 기관도 지금 현재 가격이 주가가 싸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1분기 그러니까 15,000원 목표 주가 유지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리라 기대하는 서원인텍 오늘 또 신고가에 왕관 쓰셨는데 이기택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A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궁금하네요. 그리고 급합니다. HMC 투자신고 박지훈 과장님 연결해서 모토닉 AS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은 없는데 모토닉의 뭐 잘못이겠습니까? 자동차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AS 짧게 들어볼까요? 예, 뭐 회사 자체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어제 자동차주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부품 쪽이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좀 미쳤던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좀 충분히 뭐 자동차주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 부분 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상당히 절대 저평가 구간을 벗어난 수준까지는 충분히 주가 상승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손절라인 짧게 잡았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서 좀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기 포트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격의 어떤 종목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S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종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소개해 주실 텐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다음 주 시장은 다소 좀 움츠린 시장이 나올 수도 있는 여지는 좀 있지 않느냐 판단했을 때 일단 네. 게임주를 좀 오늘 가져왔습니다. 일단 위메이드고요.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 신작에 대한 부분에서 유통 채널을 좀 다양화하는 그런 측면들, 그다음에 이제 게임 부분 좀 매출 증가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레버리지 효과 나오겠죠. 그럼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들 나올 수 있고요. 최근에 뭐 터치파이터라든지 뭐 바이킹 아일랜드 상당히 좀 괜찮게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모멘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카톡에 대한 카카오 지분은 한 5.7% 보유하고 있죠. 아무래도 상장 기대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한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흐름은 다소 좀 윗골이 살짝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 크게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5일선 이탈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런 흐름에서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어떤 그 가격이 좀 슬림할 수 있는 부분이 월요일 정도에 나올 수 있다라면 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종가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하고 손절가 화면상으로 보면 52,000원과 43,000원이군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장 무거울 것 같아서 모바일 게임주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일주일 후 수익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박지훈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오늘장 일정 1부도 마치고요. 계속해서 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